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월세 보증금이 높은 이유와 집주인들도 전세를 좀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제도나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월세 제도를 한번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보증금이 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월세지 사실은 반전세에 가까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보통 다른 나라들은 두 달에서 세 달치의 월세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그냥 월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때문에 전세가 더 이득이다, 월세가 더 이득이다, 이런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세를 주는 집주인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세를 주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자, 월세가 쌀수록 월세를 받기가 쉽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입자를 좋은 세입자를 만나야 되는 운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보면은 무조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는 불쌍한 입장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그냥 서민들도 그냥 집주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월세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막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보다 받기 쉬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좀 쉬운데요. 사실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정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리고 다 이렇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겪어본 경험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일단은 목돈이 없는 사람은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한 50대 정도 되는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자기가 혼자 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깎아달라. 그래서 300에 20에 들어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싸하죠. 이게 좀 약간 비하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할 텐데요. 아니, 나이가 50이 될 때 동안 보증금 500을 못 모아놨나? 아니면 1000만 원을 못 모아놨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 월세가 밀릴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월세가 밀리면은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월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증금에서 까먹기는 하는데 이게 몇십만 원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막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해가지고 내가 바로 옆에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다가 세를 준다거나 내가 어디 다른 도시에다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30만 원짜리 월세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하기 되게 애매한 거죠. 왔다 갔다 차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집주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으면은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시간이 유야무야 지나가다가 나중에 월세를 다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리 있는 게 문제가 또 아니라 가까이 살거나 내가 있는 건물이나 내가 있는 집에 월세를 산다. 이러면 이게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또 정이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막 모질게 하기가 좀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2, 30만 원 없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막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또 월세를 못 내는데 공과금은 제대로 내겠습니까? 공과금도 안 내고 그러면은 이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500, 1000씩 하는 월세를 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요즘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500이나 1000씩 하면은요, 보증금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이랑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이 좀 틀리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몇 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인 경우가 많죠. 거의 보증금이 월세에 100배, 200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뻗팅기는 경우에 약간 그걸로 이제 좀 월세를 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제가 앞서서 그거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많으니까 그거를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채워 넣으려는 목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목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잖아요. 월세를 또 높여받고. 그런데 그래도 몇 억이라는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를 돌리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1천에 500만 원 월세를 받는 것보다 2억에 200만 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제대로 계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보증금이 높은 게 그냥 경험상으로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낮은 보증금은 신용의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전세가 아니라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월세가 사실 좀 되게 집값에 비해서 되게 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매달 신경 쓰기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따박따박 잘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소득이기는 한데 이게 월세나 매달 들어오는 게 제대로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생각보다 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 월세를 한 푼도 안 낸 세입자를 내 맘대로 내쫓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상 소송을 가더라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은 나중에 이걸 받아낼 방법도 사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월세는 이 사람이 내가 매달 돈을 내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막 내가 이렇게 맨날 가서 고쳐줘야 되는 잡일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전세는 보통 뭐 2년 계약, 그리고 보통 2년, 4년, 6년 막 이렇게 좀 길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 자체도 약간 반 이상은 내 집이라는 개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갈 때 그냥 뭐 도배 정도 새로 해준다라든지 아주 심각한 하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면은 사실 전세를 한번 주면은 신경 쓸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가 고장이 나도 작은 것들은 그냥 전세 세입자가 그냥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쳐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월세는 내가 매번 가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만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경험이 다르겠지만 실제 집주인이 돼보면은 보증금이 아주 높은 반전세를 하거나 그냥 전세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다. 그리고 작은 여러 가지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비싼 거 월세를 받는 게 조금 더 오히려 더 쉬운 경우들도 꽤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또 세입자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아보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내가 월급에서 어느 정도 비용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내 생활비의 일부인 경우. 근데 묘하게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 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의 돈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은행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월세는 내가 만약에 지금 월세가 50만 원이다. 이 50만 원을 쓴 다음에 조금 밀어둔 다음에 나중에 채워넣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 이자나 근데 집을 산 이자를 밀리는 경우보다는 내가 직접 내는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좀 더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게 설명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느낌이 굉장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월세가 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세는 뭔가 사라지는 돈 같은데 전세금은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목돈을 돌려받게 되잖아요. 저축을 하는 느낌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나라 정서상 좀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산상으로는 월세를 내고 이거를 뭐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굴리고 목돈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전세를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고 이거를 불려가는 게 조금 더 뭔가 현명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월세는 내가 총 쓸 수 있는 비용에서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전세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이거는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에서 내 생활비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저 방법을 하면은 돈을 더 빨리 높은 이율로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묘하게 내가 헛돈 안 쓰고 이거를 이율상으로는 0%라고 하더라도 이게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인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초반에는 좀 왕왕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억 먼저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묘하게 그때부터 자산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뭐 요거는 오늘 주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세입자도 우리나라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 단편적으로 결혼을 할 때도 만약에 남자가 뭐 이제 전세 살자 하는데 월세 살자 하면은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가, 전세, 월세 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월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금리 때문에 월세가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집주인들이 실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왜 전세나 아니면 높은 보증금을 우리나라가 좀 더 선호하게 됐는지 그런 집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